AI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를 리드하는 시대. 카카오의 노하우와 하이브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 스토리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죠. AI. 시장이 흔들렸을 때 나스닥을 끌어올린 것도, 엔비디아를 시총 괴물로 만든 것도, 전 세계 기술주 랠리를 만든 것도 모두 AI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코인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K-팝, K-드라마, 웹툰 같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AI 역시 한국 콘텐츠를 발판 삼아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죠. AI에게 어떻게 저작권을 매길 것인가?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스토리 프로토콜. 오늘은 AI 공짜 시대에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든 스토리 프로토콜의 뒷이야기 모두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재구성.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스토리 프로토콜. 이름조차 생소했던 프로젝트가 단 1년 만에 시총 1조 3천억 원 돌파. 가격도 최저점 기준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업비트 빗썸에서도 상위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죠. 스토리 프로토콜이 뭐야? 누가 만든 건데? 스토리의 창업자는 이승윤 대표인데요. 이미 웹소설 앱 레디시를 만들고 21년 약 5천억에 카카오에 넘겼습니다. 엑시 찍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AI 시대에는 저작권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이 스토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레디시를 만들면서 컨텐츠가 돈이 되는 구조를 누구보다 잘 본 사람이었거든요. 스토리 프로토콜은 쉽게 말해 AI가 글, 음악, 캐릭터를 공짜로 쓰는 시대에 이 작품이 누구 거냐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가 공개되자마자 실리콘밸리의 최상위 VC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돈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를 발굴한 전설의 회사죠. A16Z. 보통 VC들은 한 단계만 투자하고 빠지는데 스토리에는 시드부터 시리즈 A, 시리즈 B까지 전부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도 드문 상황이었죠. 우린 무조건 성공한다로 본 거거든요. 여기에 삼성 넥스트, 해시드, 폴리체인, 엔데버까지 합류하면서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투자는 기업 투자가 아닙니다. 하이브도 아닙니다. 방시혁 개인 투자죠. 이건 홍보도 전략도 아니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정입니다. 실리콘밸리 최상위 자본, 한국 엔터 산업의 최정상, 그리고 AI와 저작권이라는 미래 테마.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조합이 완성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스토리는 AI가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하던 컨텐츠에 가격표를 붙인 첫 시스템이거든요. 글로벌 한류를 만든 하이브와 실리콘밸리에서 눈여겨보는 이유죠. 이들은 이미 이 가치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BTS 한 팀으로 음원, 공연 영상, 광고, 라이선스, 리메이크 수익까지 전 세계에서 수천억 원대 저작권 매출을 벌어들였습니다. BTS가 노래를 안 해도, 춤을 안 춰도, 공연을 안 해도 음원은 계속 재생되고 굿즈는 계속 팔리고 광고 콜라보는 계속 들어옵니다. 이걸 이미 몸으로 겪은 기업이 바로 하이브죠. 컨텐츠는 계속 돈을 찍어내는 자산이란 걸요. 그런데 이 기업이 스토리에 투자한다는 건 저작권 다음 시대가 온다. 이미 계산 끝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읽고 듣고 학습하는 시대가 됐죠. AI야, BTS 스타일 노래 만들어줘. 이 명령어를 넣는 순간 AI는 BTS라는 IP를 읽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토리 프로토콜이 사용한 만큼 저작권료를 붙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AI가 인류에게 풍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과 저축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시대가 오면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AI가 쓰는 콘텐츠에서 자동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대세는 건물주가 아니라 AI주가 되는 거죠. 스토리는 바로 그 미래의 로열티 엔진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AI가 콘텐츠를 읽고 배울 때마다 저작권이 자동으로 붙는 시대가 오면 그 돈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스토리 프로토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가 AI 로열티를 꿈꿨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만든 콘텐츠가 AI에게 읽혔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에 CCTV도 지문도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내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억울하지만 공짜로 퍼줄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작권 계약은 서류 쓰고 도장 찍고 조건 정하고 계약서에다가 서명까지 이 모든 걸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AI는 하루에 수백, 수천만 개의 콘텐츠를 가져다가 쓰죠. 이걸 다 따라가기에는 폭포를 종이컵으로 받아내린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더 심각합니다. 보통 음원과 웹툰 같은 기존 로열티도 몇 달 뒤에나 들어오는데 AI는 하루에도 수십억 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계산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냥 불가능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스토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버립니다. AI가 컨텐츠를 사용하는 순간 기록을 남기고 허용 범위를 체크하고 요금 로열티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할 일을 AI와 블록체인이 한 큐에 처리하죠. 이제는 이거 내 작품인데요? 라고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AI가 컨텐츠를 사용하는 순간 스토리가 자동으로 기록, 계산, 정산을 끝내버리니까요. 스토리는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든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컨텐츠에 신분증을 붙인 것. 지금까지 AI는 컨텐츠를 사용해도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컨텐츠에 IP 에셋을 붙이는 순간 이 컨텐츠는 불법 체류자에서 정식 등록된 시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블록체인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마다 IP 어카운트, 쉽게 말해 스마트 금고를 달아줍니다. 이 금고 안에는 이 컨텐츠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가 이 컨텐츠를 학습해도 되는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2차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작은 것까지 다 저장되어 있죠. 사람이 일일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던 시절은 끝난 겁니다. 컨텐츠 자체가 계약서를 품고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라이선스 토큰입니다. 일종의 똑똑한 입장권인데요. IP 어카운트가 놀이공원 내부 매뉴얼이라면 라이선스 토큰은 이 규칙에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는 입장권입니다.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은 컨텐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동으로 규칙이 적용되거든요. 여기서 다들 묻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위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른 차원의 크기거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하루에 처리하는 거래량은 수백만 건 정도인데요. NFT 민팅, 스왑, 토큰 이동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AI가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수만 시간 분량의 음원과 영상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기존 체인은 그냥 터져버릴 겁니다. 가스비는 폭등하고 속도는 바닥. 동네 우체국에 전 세계 택배가 몰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아예 처음부터 AI IP 전용 L1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체인은 금융거래용 도로라면 스토리는 AI 데이터 전용 최적화 도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I가 쓰는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 음원을 통째로 블록체인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전용 도로라 해도 용량이 너무 크거든요. 원본 파일은 알위브나 파일코인 같은 외부 저장소에 보관하고 블록체인에는 해시값, 즉 이 파일이 맞다는 증명용 지문만 기록합니다. AI가 파일을 건드리는 순간 이 지문이 반응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흔적이 남죠.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그동안 AI는 공짜로 컨텐츠를 사용해왔습니다. 이제는 AI에게 값을 매기는 시대가 옵니다. 사용한 만큼 기록하고 지불하고 정산되는 구조, 그 변화에 스토리 프로토콜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성장할수록 스토리 프로토콜은 더 필요해지고 강해질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K-팝 시대를 연 것처럼 스토리 프로토콜은 AI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겁니다. 오늘은 스토리 프로토콜의 탄생과 AI 시대 흐름에 맞춰 재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코인의 재구성.